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점의 운동역학 일과 에너지 첫 번째 역학적 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의 정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역학 그 영상에서 그 가상의 일의 원리에 대한 영상에서 이제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와도 이제 연관된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에너지와 그 단위가 이제 똑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일과 그 에너지 정리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에너지와 일을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식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제 그 물체가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어떤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물체는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어떤 힘 곱하기 이제 거리의 개념이 이제 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다루었던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이제 일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 어떤 이제 물체가 이러한 그 임의의 경로를 이제 그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즉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그 물체를 우리가 어떤 질점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질점에는 이제 힘 F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움직이는 방향 쪽에 이제 dr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 그 거리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거리 벡터가 아니라 이제 변이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이제 이 어떤 시간 t에서의 질점에 그 어떤 원점을 어떤 이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점에서의 이 질점까지의 그 거리를 혹은 이제 변이를 r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 t가 지나서 아주 미소한 시간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의 어떤 이 점의 질점이 이제 r'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벡터 합에 의해서 이제 r 플러스 이제 dr로 이제 정의되는 그 벡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t에서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때 이러한 그 변이 벡터 dr과 이루는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이제 미소 일량 du는 일단 이 밑에 거부터 이제 du는 이제 f.dr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내적으로 정의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벡터 미적분학에 해당되는 이제 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경로를 우리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어떤 시간 t에서의 그 작용하는 힘들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힘도 이제 우리가 벡터로 표시를 한 것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거리 벡터 상에 이동할 때 어떤 그 위치별로 이제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이제 벡터 함수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어떤 곡선 커브 S도 우리가 이제 벡터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매개 변수를 우리가 시간 t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f는 우리가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뭐 그 뭐 xi 플러스 yi 플러스 zk로, 즉 이제 yj 플러스 zk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떤 커브의 그 벡터 함수도 우리가 어떤 그 만일에 이 그 커브의 그 벡터 함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제 rt 그 rt가 아니라 이제 뭐 그 어떤 의미의 문자를 빌려서 fti 플러스 뭐 gt j 플러스 htk라고 하면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어떤 3차원의 어떤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일의 그 양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러한 그 내적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동력학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은 우리가 뭐 벡터 미적분학을 다룰 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개념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벡터 미적분학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어떤 미소 일량 du를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dr이 되게 되고, 주로 이제 이렇게 벡터로 정의를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전자기장이나 중력장이나 혹은 유동장 속에 이제 물체가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하면 어떤 유체 입자에 그 작용하는 어떤 그 에너지나 일을 구할 때 이제 어떤 그 필드 개념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다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평면상에 이제 이 물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dr을 실제 이제 일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힘 곱하기 실제로는 이 경로상을 이동한 ds와 관련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제 결국 미소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잡으면 결국 dr이나 ds는 이제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내적의 그 개념에 의해서 이제 du는 이제 f ds 이제 코사인 시타인데, 이제 즉 이제 그 내적의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다음에 개념이고, 결국 그 우리가 어떤 경로상에 힘을 투영을 하든지 혹은 이 경로를 이제 뭐 어떤 시간 t 시간 1에서 2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제 미소 일량이기 때문에 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어떤 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r을 이제 f로 투영을 하든지 혹은 f를 이제 어떤 이러한 거리 벡터 방향 혹은 dr 방향으로 이제 투영을 하면 결국 이제 f 코사인 시타가 되든지, 혹은 뭐 이 거리 벡터를 그 흰 방향으로 투영을 하면 이제 ds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어차피 뭐 힘을 투영하든 거리를, 즉 이제 거리 벡터를 투영을 하든 어차피 결과값은 동일하므로 이제 fds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du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경로를 생각을 하면, 다시 이제 경로에 대한 것은 이제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s라는 커브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결국 어떤 그 경로마다 힘이 다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공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결국 이제 f.dr은
앞서 우리가 FDS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므로 다시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결국 이제 내적을 계산하며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스칼라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1부터 2까지 이동할 때 물체가 이동할 때 즉 이제 질점이 이동할 때에 우리가 그 역학적 일의 정의는 이제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F 코사인 시타 ds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S1일 때에 어떤 힘에 대한 그 F 코사인 시타의 성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S2에 대해서 성분이 있는데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S 커브를 따라가면서 이제 힘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힘들을 모두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고 따라서 이 전체의 넓이가 우리가 이제 그 역학적 일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일정한 힘에 의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것은 이제 이러한 꼭 이제 직선을 따르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힘이 일정한 경우에 대한 일을 다루는 것이 이제 동력학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어떤 질점이 이러한 직선을 따라서 이제 이 어떤 경로 S1에서 S2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또한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할 때 이제 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그 역학적 일의 그 일반식에서 이제 그 F도 일정하고 코사인 시터도 이제 상수값이므로 이 두 개가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ds를 이제 적분을 하면 결국 s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구간 S1부터 S2까지의 정적분을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일정한 힘에 의한 일은 이제 FC 코사인 시타 곱하기 S2-S1으로 즉 이제 처음 그 거리에서 나중 거리만 이 두 개의 값만 알면 이제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일의 그 크기가 되겠고 이제 어떤 초기 위치와 나중 위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그 계산을 하실 수 있겠고 다시 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뭐 S2-S1이라는 것은 결국 변이가 될 것이고 즉 이제 우리가 델타 X로도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힘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뭐 각도가 어떤 힘과 이제 어떤 거리 그 경로의 그 각도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는 우리가 어떤 뭐 힘에 의한 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중력에 의한 일 그리고 이제 뭐 마찰력에 대한 일도 있는데 일단 그 마찰력에 대한 일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힘에 대한 일에서 이제 그 힘과 어떤 그 거리 벡터와의 방향이 이제 대부분은 같은 경우로 나오는데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운동하는 방향과 즉 이제 우리가 어떤 거리 벡터의 방향과 이제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에 대한 일은 그 항상 이제 어떤 그 네가티브 일이 나온다라는 것을 즉 이제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일로 나온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찰력에 대한 일과 비슷하게 이제 중력에 대한 일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데, 이제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높이가 상대적으로 이제 y1이 y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이가 낮은 부분에서 이제 높은 부분으로 이제 질점이 이동하고 있고, 항상 이제 어떤 중력에 의한 무게는 이제 항상 이런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 크기도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2를 u 그 1, 2, 2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1의 그 일반적인 정의에 의해서 인테그랄 f.dr은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벡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r1부터 r2까지 인테그랄, 일단 f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벡터 함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무게라는 상수값과 이제 그 방향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즉 이제 그 y축의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이제 마이너스 wj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dr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zk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항상 내적은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j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앞쪽은 나머지 ik는 이제 소거를 하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w 곱하기 dyj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내적에 있어서 j 곱하기 j는 결국 1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는 없어지고 이제 스칼라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w dy를 이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r1부터 r2가 아니라 이제 스칼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dy를 결국 이제 y1에서 y2까지를 적분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인테그랄 y1부터 y2는 이제 마이너스 w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결국 dy를 적분하면 이제 y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y에 대한 정적분은 이제 y2-y1이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델타 y라고 하면 결국 이제 u12, 즉 이제 u 그 1, 2, 그 2는 이제 마이너스 w 델타 y가 되게 되고, 혹은 이제 이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이제 없애면 결국 w의 y1 마이너스 y2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S1에서 S2로 갈 때 이제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갔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데, 만일에 이제 높은 부분에서 이제 낮은 부분으로 이동할 때는 결국 이제 이 부분의 값이 결국 이제 y2가 더 작은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1이 그 플러스 1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힘에 의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뭐 탄성력이나 이제 복원력에 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스프링에 작용하는 이제 뭐 탄성력이나 복원력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스프링의 힘을 FS라고 하면, 결국 FS라는 것은 이러한 스프링의 그 스프링 계수 혹은 뭐 스프링 상수와 이제 어떤 그 스프링을 이제 느린 그 길이로 이제 그 스프링에 대한 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스프링의 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양의 값이라고 하면,
즉 이제 스프링을 늘리는데 그 작용한 힘은 이제 플러스 값이지만 결국 우리가 복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을 늘리는데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인장 스프링에 있어서는 이제 인장 스프링은 항상 이제 어떤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스프링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복원력은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S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시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떤 이제 뭐 촉이 뭐 이쪽을 우리가 S 이꼴 0이 0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이제 S만큼 느렸을 때를 2라고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스프링에 의한 힘이 아니라 2를 이제 U 그 이제 1에서 2라고 하면 이제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FS DS가 되게 되고, 이때 FS라는 것이 우리가 스프링을 늘리는데 사용한 힘이 아니라 이제 복원력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KS DS로 이제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적분을 풀면 결국 K와 S도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제 S는 나가면 안 되고 이제 K만 나갈 수 있고, 이제 S를 이제 그 적분을 하면 결국 S 제곱이 되게 되고, 즉 2분의 1 S 제곱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정적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K 그 K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고, 마이너스 2분의 1 KS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S1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스프링 힘에 의한 일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복원력에 대한 일과 크기는 이제 절대적인 크기는 똑같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 그 스프링을 늘리는데 사용된 힘에 대한 일이 되겠고, 이제 복원력에 대한 그 일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스프링에 의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블록이 이제 초기에도 이제 0.5m가 늘어난 상태로 이제 멈춰 있었고, 다시 이제 어떤 하중이 아니라 이제 400N이라는 힘을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 블록에 그 힘을 가해서 다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다시 2m를 이제 이 어떤 경사면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그 2m 이동했을 때에 그 블록에 가해진 그 힘들에 대한 총 일량을 이제 토탈 워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블록에 대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일단 마찰이 없는 경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은 그 우리가 도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에 마찰력을 도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마찰력은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므로 이제 FS와 동일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마찰력은 고려를 하지 않고, 또한 이제 경사면에 붙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지 강력 NB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항상 그 물체에는 이제 무게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하중이 아니라 이제 힘 P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수평한 방향으로 400N을 가했지만, 실제로 물체는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사면과 이 힘의 각도는 이제 이 경사면의 각도가 이쪽이 30도로 주어졌으므로
이제 30도로 이쪽 부분도 이제 그 각도가 주어짐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스프링은 항상 이제 복원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인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힘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제 도시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MB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힘의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코사인 90도는 결국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수직 강력 MB에 대한 일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힘 P에 대한 그 우리가 일을 구해보면, 이제 일을 UP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동한 거리는 2m고 이제 이 400N을 이 이동하는 거리 방향으로 우리가 투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이동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이제 400N 코사인 30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2m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즉 이제 어떤 거리 벡터의 방향과 이제 힘 방향이 동일하므로 이제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692.8 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나 그 일량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뉴턴 미터가 아니라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영미 단위계에서는 이제 피트 파운드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W에 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그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이제 10kg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kg 곱하기 9.82를 하면 이제 98.1이 되게 되고, 이제 이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좌표계를 이렇게 그 이 경사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98.1 사인 30도 뉴턴이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이제 2m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블록의 자중에 의한 일은 마이너스 98.1 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에 대한 일을 US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스프링의 힘에 의한 일의 공식에 의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즉 이제 스프링은 우리가 초기 그 어떤 늘어나지 않았을 때 상태를 초기 상태에서 이제 0.5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2m를 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총 그 이동한 거리는 이제 2.5m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2분의 1 ks 제곱 혹은 뭐 kx 제곱에서 이제 그 s 부분에는 2.5가 들어가고, 이제 스프링 상수는 30Nm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스프링에 의한 일을 구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90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상태에 있어서의 그 토탈 워크를 우리가 UT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모든 일량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뭐 그냥 더하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건데, 이제 이러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일량에 대한 그 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대부분은 뭐 이러한 자중이라든지 어차피 뭐 힘이 가해진 것은 방향이 도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뭐 수직 강력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접촉한 면에 이러한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아닐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이 이제 이러한 스프링 복원력에 대한 방향이 되겠고, 항상 이제 우리가 스프링 힘에 대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거리 어떤 이동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탈 워크를 구해보면 우리가 각각의 값을 모두 산출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이제 505 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 부분에 그 블록이 위치했을 때의 그 블록의 그 가해진 힘들에 의한 이제 총 일량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